60대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면 정말 취업할 수 있을까요? 교육비와 시간을 들여 자격증을 땄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도 채용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60대 후반이라면 이제 시작하기에는 늦은 것이 아닌지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에도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돌봄 현장에서는 60대 요양보호사가 적지 않게 일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어르신과 대화가 잘 통하고 생활 경험이 많으며 약속을 잘 지킨다는 점을 장점으로 보는 기관과 가정도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60대라도 61세와 69세의 건강 상태가 다르고 요양원과 방문 요양의 업무 강도도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초반, 중반, 후반의 취업 가능성을 나누어 보고 시설과 방문 요양이 어떤 연령과 조건을 선호하는지, 자격증을 딴 뒤 첫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격 취득 자체에 일반적인 정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신규 표준 교육과정은 3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전보다 교육시간이 길어졌고 이론과 실기, 현장 실습을 거쳐야 하므로 단순히 시험 문제만 외워서 따는 자격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격증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지 채용을 보장하는 증서가 아닙니다. 기관이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나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빠지지 않고 출근할 수 있는지, 어르신을 안전하게 부축할 수 있는지, 배변이나 목욕 도움을 감당할 수 있는지, 치매 어르신의 반복 질문과 거부 행동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확인과 업무 기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달 만에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일할 수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따라서 60대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체력과 가능한 근무 시간에 맞는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60대 초반입니다. 대략 60세에서 63세 정도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요양원 같은 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을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설은 여러 어르신을 팀으로 돌보는 곳입니다. 식사, 배변, 목욕, 이동, 체위 변경, 침상 정리, 관찰과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업무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경력을 쌓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무 강도는 높은 편입니다.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가 있을 수 있고 중증이나 와상 어르신이 많으면 허리와 무릎의 부담도 큽니다. 60대 초반이라도 무조건 시설부터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교대 근무를 해봤고 체력이 좋으며 팀으로 일하는 것이 편하다면 시설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 통증이 있거나 야간 근무 뒤 회복이 어렵다면 주간 근무가 가능한 주야간보호센터나 방문 요양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면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말만 듣고 바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송영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지, 어르신 승하차를 혼자 도와야 하는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과 책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초반의 핵심은 선택지가 넓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첫 월급만 보지 말고 앞으로 어떤 경력을 쌓을 것인지 생각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설에서 기본 돌봄과 기록을 배울 것인지,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프로그램과 이동 보조를 익힐 것인지, 방문 요양으로 한 가정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것인지 목표를 정해보십시오. 다음은 60대 중반입니다. 대략 64세에서 66세 전후라면 취업 가능성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다만 근무 시간과 신체 부담을 더 꼼꼼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 연령대에서 흔한 실수는 젊은 지원자와 똑같은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과 의욕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어르신을 반복해서 부축하거나 야간 근무를 계속하면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일을 그만두면 경력도 이어지지 않고 건강도 손해를 봅니다. 60대 중반에는 주간 근무가 가능한 소규모 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집에서 가까운 방문 요양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방문 요양은 시설보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명의 어르신을 돌보기 때문에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고 식사 준비, 주변 정리, 말벗, 산책이 주요 업무라면 첫 취업으로 비교적 적합합니다. 반대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와상 어르신의 기저귀를 교체하고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목욕까지 혼자 도와야 한다면 오히려 시설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은 바로 옆에서 도와줄 동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60대 중반에는 방문 요양이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상자의 보행 상태, 배변 상태, 치매 정도, 부축 강도,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물어야 합니다. 이제 60대 후반을 보겠습니다. 67세에서 69세 또는 그 이상이어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관과 이용 가정이 건강과 지속근무 가능성을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나이를 숨기거나 무조건 젊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차분함, 시간 약속, 생활 경험, 어르신과의 대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30분 안에 갈 수 있는 곳, 하루 3시간 안팎, 주 3일에서 5일 정도의 방문 요양을 권합니다. 독립보행이 가능하거나 부분 도움만 필요한 어르신, 말벗과 식사 도움, 복약 확인, 가벼운 정리, 산책이나 병원 동행이 중심인 사례부터 경험을 쌓는 방식입니다. 병원 동행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휠체어를 써야 하는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병원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귀가 시간이 서비스 시간을 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0대 후반의 경쟁력은 힘보다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어르신의 말을 재촉하지 않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으며 보호자와 기관의 상태를 과장 없이 전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서툴다면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를 확인하는 방법, 문자 보내기, 사진 전송, 지도 찾기, 기관 앱 사용 같은 기본 기능은 취업 뒤에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준비하면 나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은 젊은 요양보호사만 선호할까요? 일부 시설은 체력과 야간 근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지원자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대 근무가 많고 중증 입소자 비율이 높은 곳, 목욕 업무가 많은 곳은 체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힘만이 아닙니다. 결근하지 않는 성실함, 다른 요양보호사와 협력하는 태도, 어르신의 폭언이나 돌발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능력, 정확한 기록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저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없는 근무까지 약속하면 곧 문제가 생깁니다. 그보다는 야간 근무는 어렵지만 주간에는 주 5일 안정적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동 보조는 배운 안전수칙과 보조기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록도 연습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 신뢰를 줍니다. 시설 면접에서는 입소자 수, 한 근무조의 요양보호사 수, 야간 인원, 휴게 시간, 목욕 횟수, 와상, 어르신 비율, 리프트 같은 보조기구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런 질문은 일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 일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렇다면 방문 요양은 60대를 더 선호할까요? 방문 요양은 60대가 접근하기 쉬운 분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60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 어르신과 가족이 원하는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세대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원하는 가정도 있고 체격이 크고 부축을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사람, 운전 가능한 사람, 치매 돌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반려동물이 있거나 흡연자가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방문 요양 취업의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매칭입니다. 내 강점과 가정의 필요가 맞으면 60대 후반도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맞지 않으면 더 젊어도 며칠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센터에 구직 등록을 할 때 아무 때나 가능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센터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가정과 연결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가능합니다. 집에서 버스로 30분 이내를 원합니다. 간단한 국과 반찬은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보행이나 부분 도움 대상자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대형견이 있는 가정과 무거운 대상자의 단독 부축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훨씬 매칭하기 쉬워집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 꼭 확인할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허리와 무릎입니다. 요양보호는 따뜻한 말만 건네는 일이 아닙니다. 앉았다 일어나고 몸을 돌리고 부축하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이미 통증이 있다면 치료와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중증 대상자 돌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배변과 위생 도움입니다. 기저귀 교체, 대소변 처리, 구토물 정리, 목욕 보조는 실제 업무입니다. 막연히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만으로 시작하면 현장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치매 대응입니다. 같은 질문을 계속하거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고 식기나 식사를 거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논리로 이기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안 됩니다. 넷째는 출퇴근 거리입니다. 방문 요양은 하루 3시간 일하더라도 왕복 이동이 2시간이면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가능한 지역을 동이름이나 지하철역 기준으로 미리 정해 두십시오. 다섯째는 원하는 소득입니다. 방문 요양 한 사례만으로 생활비 전체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사례를 연결하면 이동 시간이 생기고 수급자가 입원하거나 계약이 끝나면 소득이 갑자기 줄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이 꼭 필요하다면 시설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의 상근직과 비교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받은 뒤 첫 일자리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실습했던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실습하는 동안 성실하게 참여했다면 기관은 이미 여러분의 태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자리가 없어도 인근 기관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 주변 기관을 직접 찾아 목록을 만드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요양기관 찾기 등을 이용하면 방문 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10곳 정도 연락해 보십시오. 이력서는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요양 경력이 없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경험, 가족을 돌본 경험, 운전 가능 여부, 가능한 시간과 지역, 스마트폰 사용 정도를 적으십시오. 가족을 돌본 경험은 장점이지만 전문 요양 경력과 같다고 과장하지는 마십시오. 전화할 때는 일자리 있어요? 라고만 묻지 마십시오. 요양보호사 자격을 새로 취득한 65세 지원자입니다. 평일 오전 근무가 가능하고 무슨 동과 무슨 동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조리와 말벗은 자신 있고 독립보행이나 부분 도움 대상자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담당자가 적합한 사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는 높은 급여보다 안전하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첫 3개월은 시간 지키기, 업무 기록, 보호자 소통, 서비스 범위를 배우는 기간입니다. 조금 더 준다는 이유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 사례를 선택하면 금방 그만둘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급여만 묻지 말고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주휴수당과 연차, 4대 보험 적용, 수습기간, 야간 근무 횟수, 대상자의 보행과 배변 상태, 동거 가족과 반려동물, 조리와 청소 범위, 병원 동행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방문 요양에서는 업무 경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김장, 손님상 준비까지 요구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다투기보다는 이 업무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는지 센터에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62세인 한 분은 자격증을 딴 뒤 집 가까운 요양원에 취업했습니다. 월급이 일정하다는 점만 보고 선택했지만 야간 근무 뒤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주간 근무가 가능한 주야간 보호센터로 옮겼고 자기 체력에 맞는 방식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62세라는 나이가 아니라 교대 근무와 자기 몸의 궁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65세인 다른 분은 여러 방문 요양센터에 자격증 사본을 맡겼지만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제든 일할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후 평일 오전 버스로 20분 이내 여성 어르신 간단한 조리 가능이라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알렸습니다. 센터가 적합한 가정을 찾기 쉬워졌고 첫 사례를 연결받았습니다. 68세인 또 다른 분은 말벗 위주의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중이 많이 나가는 어르신을 화장실까지 혼자 부축해야 했습니다. 2번이나 넘어질 뻔한 뒤 기관에 알리고 매칭을 중단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작 전에 보행 상태와 부축 강도를 확인했고 산책과 식사 도움 중심의 가정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첫 취업의 성공은 나이보다 정확한 정보와 좋은 매칭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초반, 중반, 후반의 전략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60대 초반은 시설, 주야간 보호, 방문 요양을 모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고 교대 근무가 가능하면 시설에서 경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능하면 주야간 보호센터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강도를 확인하지 않고 월급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60대 중반은 주간 근무와 가까운 출퇴근을 우선하십시오. 방문 요양을 선택할 때는 독립보행이나 부분 도움 대상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거운 어르신의 단독 부축과 긴 통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대 후반은 짧고 가깝고 안전하게 시작하십시오. 하루 3시간 안팎의 방문 요양, 말벗과 식사 도움, 산책과 복약 확인 중심의 사례가 현실적입니다.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오래 일하는 길입니다. 60대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것은 늦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격증만 따면 취업이 해결된다는 기대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집과 가까운 기관을 찾고 감당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고 가능한 시간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근로계약을 확인하며 문제가 생기면 기관에 즉시 소통하는 것입니다. 좋은 요양보호사는 힘이 가장 센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자기 몸도 지키고 약속한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첫 출근 전에 마지막으로 3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임금, 휴게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대상자를 혼자 들어올리거나 계약에 없는 일을 반복해서 요구받을 때 누구에게 보고할지 센터 담당자 연락처를 저장합니다. 셋째, 미끄럼을 줄이는 신발과 움직이기 편한 옷을 준비하고 허리가 아플 때 참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일을 시작한 뒤에는 매일 짧게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도움을 드렸는지, 어르신의 식사와 기분은 어땠는지, 평소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대로 남기면 기관과 보호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휴대전화에 민감한 사진이나 질병 정보를 임의로 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 방식은 반드시 기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첫 일자리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격증 취득 전체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상태, 가족과의 관계, 이동거리, 근무시간 중 한 가지가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참지 말고 기관과 상의해 조건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례로 옮기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자격증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 나이에도 취업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시간에 어떤 어르신을 어느 거리 안에서 돌볼 때 오래 일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60대에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시험 일정, 자격 발급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관할 기관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 중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취득하고 첫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나이와 희망 근무 형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64세, 오전 방문 요양 희망처럼 적어주시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와 기관 실명은 적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생활에 맞는 일을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핏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